자, 선거 전 막판까지도 이게 이른바 설화가 또 있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3차 TV 토론에서 지상파로 생중계가 되는데 귀를 의심할 정도의 여성 신체 폭력적 발언이 있었고, 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문수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또 이 오해받을 수 있는 막말을 했다가 또 논란이 됐잖아요. 이건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이슈가 전부 다 여성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죠.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음란 패설 관련돼서는 젊은 여성층이, 그리고 지금 유시민 작가의 그 고졸 여공, 그리고 이제 학력 비하, 노동자 비하, 여성 비하 관련해서는 물론 뭐 아주 이례적으로 양대 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까지 비판 설명을 낼 정도로 노동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제 격분을 하고 있지만, 특히 여성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굉장히 막판에 판세가 지금 흔들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깜깜이 이제 그 기간 중에도 급격하게 지금 이제 지지율이 상승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런 어떤 설화에 의한 어떤 여성 유권자층의 그런 어떤 동요가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어떤 영향을 얼만큼 줄지에 대해서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네.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좀 다소 억울한 것은 네. 유시민 씨가 후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에요. 직책도 없고. 보수 진영을 뭐 상징하는 일종의 스피커로서 자기 이야기를 거칠게 진보 진영. 진보 진영에 거칠게, 그것도 그 일종의 지지자들끼리 있기 때문에 말도 굉장히 조심하지 않고 했는데, 마치 이것을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 것 마냥 도배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해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노조하는 여자는 일단 싸납고, 그리고 뭐 한 세 가지가 있던데, 과격하고 뭐 얼굴도 그렇고, 이런 비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관되게 네거티브에 대해서 조심을 했었고, 특히 후보의 입으로서는 계엄과 내라는 그건 네거티브가 아니고, 후보의 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조심했었고, 공식 루트를 통해서도 자제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언론에서도 최소한 후보자의 배우자의 목소리가 그 비중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쩍 지나가고, 유시민 씨의 발언이 마치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발언인 것 마냥 이렇게 도배가 되고, 그리고 각종 프랭카드도 그렇게 붙여서 마지막까지도 네거티브 구호가 전 시내에 대한민국 곳곳에 깔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막판까지 정말 네거티브 전도 이어졌는데, 자, 민주당은 지금 리박 스쿨을 고리로 해서 김문수 후보를 상당히 좀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격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예, 저는 뭐 리박스쿨이라는 어떤 존재 자체를 뭐 언론을 통해서 처음 이제 알게 돼서 나름대로 알게 보니까 사실 참 민주당이 참 네거티브를 막판에 찾기 위해서 고생 많이 했구나 싶었습니다. 언제 나올까 생각했죠. 우리가 과거 대선 총선의 막바지 보면 항상 그 민주당이 김대엽의 병풍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최근에는 뭐 오세훈 시장 때는 뭐 생태탕 사건이라든지, 또 20대 대선에서는 또 김만배 신앙님의 그런 어떤 걸 통해서 막판에 이제 흔들기로 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이 생생한데, 그 리박스쿨이란 게 불과 뭐 수십 명의 어떤 단톡방에서 과연 댓글 어떤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어떻게 조작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댓글 조작이라 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어떤 드루킹 전당의 어떤 그런 어떤 원죄가 있는 정당인데, 그걸 가지고 또 굳이 또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과 억지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정말 너무 좀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타격감도 뭐 전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막판에 갈수록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짐 로저스의 어떤 지지선을 이런 걸 통해서 국제적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사기에 가까운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국제적 어떤 망신을 어떤 한 거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뭐 소송을 해보니까 뭐 기각하려고 했는데 뭐 그 파기환송돼서 당황했다든지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이야말로 막판까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어서는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더 확실하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복경 의원.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해프닝이고요. 그러니까 그 평화 정책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잘못 그 표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해를 줄 수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평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한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프닝이라고 보는 게 맞고 대법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대화를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억지 공격이다. 국민들은 다 알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리박스쿨은 이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수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리박, 이승만, 박정희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미래 세대를 교육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서울 교대와 함께 그 컨소시엄을 해서 각 초등학교에 강사 파견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각종 뉴스나 이런 곳에 댓글을 다는 1인당 뭐 몇 개 이상의 댓글을 달고 본인에게 하루 동안 허용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면 또 다른 아이디까지 부여받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 활동을 한 것이 이미 상당 부분 확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것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인물이 뭐 자유연대니 뭐니 해가지고 매번 관제대모를 일삼았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체가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단죄를 하고 처벌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보고 차원이고 이것을 크게 부풀려서 당선되고 싶은 마음 이재명 후보도 없고 민주당도 없습니다. 네, 자 박진원 논설위원, 선거 막판이 되면 항상 이게 네거티브 공세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국민들 보기엔 좀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상대편 진영에는 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특히 뭐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본인이 잘한 것보다는 이제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뭔가 이제 표심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족주의가 상당히 이제 정서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족 비리라든지 또 후보 개인의 인성을 중시하는 경향 이런 것들 때문에 네거티브 공격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막판에 약간 그 다른 후보들의 우세 후보에 대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으로 진행이 됐고 특히 이제 그 소셜 미디어죠. 그 SNS의 발달에 따라서 그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뭐 무슨 토막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네거티브 전략을 쓸 때 그 효과도 바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각 후보 캠프의 이 네거티브 유혹을 좀 부추기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경우에 또 이 네거티브 전략의 효과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하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은 이제 계엄과 탄핵이라는 뭔가 이제 구도가 좀 선명한 선거였다는 점. 그리고 어느 때보다 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진 상태에서 양쪽 진영이 이제 웬만한 의혹 갖고는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이 이동할 공간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전략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엊그제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해서 한 얘기, 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무죄 취지로 할 거라고 들었는데 유죄 취지로 해서 깜짝 놀랐다. 이 발언을 또 문제를 삼고 있죠. 예, 그렇게 지금 심각한 게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 관련된 어떤 뭐 누군가 말이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은
대부분과 이제 밀접하게 내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후보 본인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게 처음이 아닌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공직선거법 그 재판 때도 김만배를 통한 건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강하게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대단히 사법농단에 가까운 그런 어떤 행태로 굉장히 이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대법원이라든지 사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의 어떤 생각과 다른 어떤 법관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공약에 보면 법관 평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유신독 때 법관 어떤 재임용 제도와 다시 똑같은 겁니다. 궤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 조직법을 통해서 대법관의 어떤 숫자를 늘리겠다 또 한번 거둬들였지만 그 법관 임명, 대법관 임명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도 갖고 있는데 대법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내통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대법원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상권 분립에 정말 심각한 어떤 훼손의 우려가 있는 그런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귀하면 내통이라고 하는 발언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은 그저 일반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부의 성향이 어떤지 그 재판부가 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귀동냥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법원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다못해 뭐 수사관도 있을 것이고 행정직 직원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거기 경비 서는 분이라도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 이야기가 좀 떠들썩한 사건이다 그러면 거기 분위기가 어떻대? 그러면 화장실에서 수사관들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이렇대? 이런 이야기들이라도 귀동냥에서 하나라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소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변호사가 그런 정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변호를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재판들이 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쓰는. 이재명 재판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때 분위기는 갑자기 이것이 속도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마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없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부담 없이 대선을 치러주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도 법원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 아닌가라고 예측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내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4월 4일 판결 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실제 아니다. 5대 몇 대 몇이다. 5대 3이다. 뭐다. 기각이다. 이런 얘기 몇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여당이었었고 그들의 정서를 우리가 윤상현 의원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말로 내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저희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고 그렇게 공격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내통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건 지나치게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홍석준. 예, 제가 간단하게 좀 반박을 하면 아니 헌법재판소에 관련해서는 그때 결정이 돼야 될 것이 결국 자꾸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측을 한다고 다들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은 당사자인 후보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보위원께서 말씀하신 뭐 대법원에서 승소하시나 경비하시는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후보가 이 기각이 될 것인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렸다. 이런 것을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기각 이야기 들렸다는 것은 굉장히 그 결정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대법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분으로부터 이야기가 들렸던 것이 그리고 또 당시에 결정되기 전에 또 박지원 의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뢰성 있는 정보로부터 이건 완전히 기각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방송에서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했던 그 속에는 어쨌든 긴밀하게 그런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 입증된 거죠. 그렇게 내통됐는데 10대 2로 파기환송이 됩니까? 그리고 당황했다 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후 4시 정도까지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되고 두 분은 여기서 풀어드리고 여야 패널을 바꿔서 이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